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주인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수백억 원의 돈을 법을 어기며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가 4년 전 개교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당시 입찰 서류와 평가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아쉽게 16강 진출이 좌절됐지만 철벽 방어를 이어간 대구FC 출신 조현우 골키퍼는 월드스타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점화 움직임이 일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정치권,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조성한 수억 원의 비자금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로 흘러간 의혹, 얼마 전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주인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수백억 원 돈을 법을 어기고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목학원 역시 대구 대교구의 학교법인입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은 지난해 매출이 2,510억 원입니다. 병원에서 번 돈 일부는 주인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으로 보냈습니다. 4년 동안 병원에서 천주교 대구 대교구 선목학원으로 보낸 전입금은 570억 원, 연평균 약 142억 원으로 하루 4천만 원 꼴입니다. 조한길 대주교가 이사장인 선목학원은 지난해 수입 239억 원 가운데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에 의존하는 것이 60%를 넘습니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보낸 돈은 바로 이 기본재산에 넣어 관리해야 하지만 법을 어겨 보통재산에 넣어 썼습니다. 교육부는 이 과정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 선목학원은 2010년부터 7년 동안 학교 재단이 물어야하는 법정 부담금 등으로 260억 원을 썼습니다. 학교 재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위해서는 기본 재산에 넣어서 철저히 관리하지만 법을 어기고 보통 재산에 넣어 사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구 가톨릭대학교 종합감사에서 밝혀냈습니다. 그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남는 그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안 하고 지금 부속정원 투자 용도로 사용한 거거든요. 어느 대학도 지금 적립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은 없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라고 그때 감사 때 얘기를 했고. 교육부는 선목학원에게 보통재산으로 관리 중인 311억 원을 다시 기본재산에 넣어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문제 한 가지 더 보도하겠습니다. 4년 전 개교 100주년 20억 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당시 입찰 서류와 평가표를 대구 문화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입찰에 참가한 업체 5곳의 입찰 내역입니다. 대부분 7, 8억 원 선에서 입찰가를 썼는데 유독 A 업체만 20억 원을 써냈습니다. 당초 학교 측이 제시한 사업 예정가는 12억 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예정가보다 8억 원 많은 A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업체 평가 시점이 되자 대학이 예정가를 24억 원으로 2배 슬그머니 올렸고 다른 업체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추가 사항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금액은 상승이 있지만 12억이 입사학하는 좀 많네요. 나머지 업체들은 학교가 애초 제시한 12억 원짜리 입찰을 준비했고 모두 탈락했습니다. 입찰 과정은 문제가 있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그 정도를 알고 했다는 거야. 내부의 누군가가 그걸 넣을 가능성이 있네. 업체 평가도 의혹투성입니다. 심사위원 5명이 업체에 준 세부 항목 평가 점수입니다. 배점이 3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2개 항목에서 A 업체에 평균 27점대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탈락한 다른 업체보다 점수차가 적어도 2배가 납니다. 끝나고 나서는 그런 거 어느 정도는 좀 느낀 거죠.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한다. 예. 그런 느낌은 당연히 있는데 일단은 이게 물증이 없으니까. 학교 내부에서조차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홍철 총장은 사무처장 신부 등 사업 핵심 관련자가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총장이 바뀐 뒤 특별감사를 한 대구 가톨릭대는 입찰 비리로 교비 7억 원이 낭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 보험금을 1억 원 넘게 챙긴 20대 11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조차 자기가 잘못돼 사고를 낸 것으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는 승용차 옆쪽을 뒤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들이받습니다. 괜찮아? 신천대로에 진입하는 승용차를 뒤편에서 쏜살같이 따라붙은 차가 옆쪽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천천히 갔어. 근데 신천대로 올리는 데서 사고가 났네. 모두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친구 사이인 22살 A씨 등 11명은 차선을 바꾸는 상대차 옆을 따라가다가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4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상대차 과실이 더 큰 것처럼 만들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합의금을 뜯어냈습니다. 이게 쉽게 이래가지고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다 하는 이걸 못 느끼는 거죠. 운전자 탑승자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고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밀양과 가덕도를 두고 10년 넘게 영남 민심을 둘로 갈라놨다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게 2년 전인데요. 이 갈등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현 앵커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의원들은 2년 전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 가덕도는 접근성과 건설 비용 등 모든 부분에서 밀양과 김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 면담,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당 차원 논의는 없었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일부 지역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당 내에서는 전혀 이러한 논의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3명의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당선자들 간에 업무 협약에서 그 내용이 이제 일부 들어있었죠. 절대 우리 대구 경북이 어떤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그런 기조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덕도 부산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덕도 부분은 정치적인 주장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 이전이냐 군공항 단독 이전이냐를 두고 논란이던 공항 문제가 영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다시 더해지면서 해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 지역 버스 노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버스 노조는 다음 달 5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태현 기자, 아직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마련되어 있는 노동쟁이 조정회의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이 시각까지 경북 버스업계 대표들과 자동차 노동조합 대표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회의 중간에 양측은 요구안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개별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협상을 벌인 양측은 오늘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 수순에 돌입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이틀치 임금 40만 원가량을 보전해달라는 게 노조 측의 가장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올해 급여 15% 인상과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인상분 7만 원 반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측은 모든 요구는 조정할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이틀치에 대한 보전은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버스노조는 내일과 오는 4일 열리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노동쟁이 조정회의를 거쳐 오는 5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 2차 회의가 길어졌던 만큼 이번 마지막 조정회의도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버스업계가 신청한 노선 조정을 협의해 37개 노선만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이번 월드컵 한국팀은 아쉽게도 16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월드스타 한 명을 배출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실력도 인성도 조현우입니다. 맞고 또 맞고 언제 봐도 짜릿한 장면인데요. 인터넷을 비롯해 각종 SNS에서도 골키퍼 조현우 선수의 활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이 있었던 날이면 어김없이 검색어 순위에는 조현우라는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각종 국내외 매체는 물론이고 선배 골키퍼인 김병지 선수가 조현우 선수를 극찬하는 영상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노유와 조현우의 그런 실력을 평가하자면 조현우가 노유한테 완전 KO였어. 두세 단계 위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 과감한 실력뿐만 아니라 이슈가 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조현우 인성입니다. 실제 대구FC 팬이라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수비수의 실책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동료 선수에게 응원을 보내는가 하면 경기 후의 모습도 진국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독일전 직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악성 댓글로 고생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끝까지 믿어준 대구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 더욱 빛났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국민들 생각하면서 경기 뛰었고 정말로 후회 없이 경기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고 정말로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와이프도 고생하는 거. 그리고 정말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대구 시민들 그리고 온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일부 몰지각한 악성 댓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실력도 뛰어난데 인성도 좋구나. K리그에도 관심을 끌게 될 것 같다. 라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803 대해야에서 대한민국 대해야로 별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조현우. 앞으로 그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영주 부속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바레인에서 개막한 가운데 장욱현 영주시장 일행이 오늘 바레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최종 심사는 금요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영주 부속사를 포함해 국내 7개 사찰을 묶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호는 10번째 심사 순서를 배정받았습니다. 부속사의 최종 등재는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사전 심사에서 탈락한 안동 봉정사의 등재 여부는 한국 시각으로 일요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대구 MBC 6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예산 등 지방정부 현안에 대해서도 심층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시행 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출생아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 출생아 수는 각각 1,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대구는 100명, 경북은 200명 줄었습니다. 올해 누적 출생아 수도 대구 5,200명, 경북 5,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줄었습니다. 4월 전국 출생아 수는 27,700명으로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최근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가 낙동강 수계정수장에 분말 활성탄을 쓸 수 있게 설비를 갖춥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매곡과 문산 정수장에 분말 활성탄 시설을 만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분말 활성탄은 고도 정수 처리 방법 중 하나로 입자가 작은 활성탄으로 수중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씁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2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젯밤 10시 30분쯤
대구 반월당 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에서 22살 B씨 등 행인 2명이 자신을 쳐다보자 가지고 있던 알루미늄 방망이를 휘둘러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해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20회에 걸쳐 동해안 채낚기어선 12척이 번갈아가며 불을 밝히며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오징어 44톤, 시가 3억 원어치를 잡은 혐의로 채낚기와 트롤러선 선장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트롤러선들은 조업이 금지된 연안으로 접근해 수산물 24억 원어치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오늘 월성 1호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주시의회에 대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주시의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월성 1호기 폐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월성 1호기는 높아진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도 정상적인 가동이 힘든 노후 원전이어서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며 경주시의회도 핵 없는 안전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